벌써 또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24일, 25일 후보 등록일인데 저는 오늘 첫날 10시에 직접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할 때 다른 후보들은 대리인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저는 정치 시작하면서 계속 제 선거에는 제가 직접 후보 등록을 해왔습니다. 그게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다지게 됩니다. 서울 시민들 100이면 100 여쭤보면 지난 7년간 박 시장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또 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실 큰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울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 10위에서 38위로 지난 7년 동안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많은 일자리들, 특히 청년 일자리들 20만 개나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실업률 최악인데다가 다시 또 청렴도도 예전에는 전임 시장 때는 전국에서 1위였는데 지금은 16등, 17등이 꼴찌니까요. 꼴찌에서 2등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위 6층 사람들, 시장실이 있는 6층 주변에 있는 그 측근 그룹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 위에서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들 결국은 자살로 내몬 벌써 8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괄하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께서 잘 모르실 뿐입니다. 그런 문제들 제기하고, 대신에 저는 반드시 서울을 제대로 바꾸겠다. 그러한 그 부정부패 또 그 측근 갖다 쓰기 이런 짓 하지 않고 서울을 제대로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교육도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은 5번째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4월 4일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 서울의 5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로 만들겠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 세금 10,000원 한 장도 아껴 쓰는 행정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정말 순서대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 교육 공약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약이 전일제 초등학교죠. 아이 초등학교 데려다 주고 나서 직장 퇴근한 다음에 다시 아이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일자리 공약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 공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 공약 내지는 미세먼지 공약까지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화장실 몰카 걱정 없는 서울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지하철역과 중앙 버스 차선에 있는 버스 정류장들은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만들겠다. 또한 바깥에는 실외에는 스모그 프리 타워 한국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까지도 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주거 공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역사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땅값 없이 건축비만 들게 되니까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그 메트로 하우징 공약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타운 문제 7년이 지났는데도 박 시장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있는 이것을 준공영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공약으로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공약은 크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건강복지 카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한번
기사를 살펴보시면 아마 자세히 나올 텐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정보, 여러 병원에 있는 진료 기록들, 또한 그 연금을 포함한 연금 정보들, 그리고 복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그 각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해킹 염려도 없습니다. 보안성은 확실히 담보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 병원 다닐 때 병원마다 그 병원 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카드 한 장만 가지고 각 병원을 이렇게 다녀도 자기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갈 수 있게 되고, 병원마다 따로 처방전들이 나와서 다른 약들을 탈 때 이들끼리 서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처방전 내에 있는 약들 중에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 그건 지금 골라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다른 처방전이 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의 카드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장점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약으로는 보육 관련한 공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50% 늘리고,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전부 공영화하겠다. 즉 민간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 처우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들도 좋아져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렇게 주위에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약은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건강 관련한 그런 병원비라든지 또는 약값에 관련돼서 월 5만 원씩 기초 건강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소득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는 합니다. 물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의 경로당을 건강검진 증진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즘 의료기기 중에 종합돼서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많은데 그걸 널리 보급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BMI라든지 그런 많은 걸 동시에 이제 측정해 드리고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면 아주 중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관점에서도 아주 좋고, 물론 당사자인 어르신 입장에서도 계속 건강관리를 받으니까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잘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애인 공약인데요. 그 저상버스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쉽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는 그런 버스인데 그걸 2025년까지 100% 보급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시내버스는 무상으로 장애인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구로구에 있는 그 노인종합복지관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배식 봉사도 해드리고 그릇도 치워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보니까 뭐 노래 연습도 하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런 많은 또 붓글씨도 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찾아뵙고 저 건강하시라고 인사도 드리고 잘하라고 꼭 당선되라고 저 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여러 곳 비공개 일정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일정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정책들 수립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반에 라디오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정관용 라디오입니다. CBS에 6시 반부터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